애플이 M1을 출시한 지 벌써 9개월 가까이 지났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M1이 탑재된 모든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다양한 장단점과 의미를 정리해보고 차세대 애플 실리콘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떤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미 구독자분들께서는 꽤 익숙하시겠지만 이 기회에 마지막으로 M1 프로세서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M1은 ARM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애플이 디자인하고 TSMC에서 생산하는 SoC 형식의 프로세서인데요. 여기서 SoC는 시스템 온 칩, 즉 칩 하나에 CPU나 GPU 같은 모든 시스템 부품들을 통합해놓은 형태를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CPU는 고성능 코어 4개 그리고 저전력 코어 4개를 함께 조합한 이른바 빅리틀 구성인데요. 이미 다른 ARM 기반 프로세서에서도 많이 사용되어 왔었고 12세대 인텔 데스크탑 CPU에서도 비슷한 구성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고성능 코어는 저희가 직접 터미널로 측정했을 때 최대 전력 13.5W에 최대 클락 3.2GHz, 그리고 저전력 코어는 최대 전력 1.5W에 최대 클락 2GHz 수준이었는데요. 저전력 코어는 정말로 최소한의 프로그램 구동을 도와주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통적인 관점에서 M1은 8코어라기보다는 오히려 4코어 구성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GPU는 맥북 에어 기본형에는 7코어, 나머지 사양에서는 8코어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맥북 에어 7코어를 기준으로 최대 부하에서의 GPU 전력은 약 4W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머신러닝 가속을 도와주는 16코어 뉴럴 엔진과 함께 8기가 또는 16기가짜리 LPDDR4X 통합형 메모리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사실 코어 구성이나 최대 클락 그리고 TDP 같은 스펙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고성능을 기대할 만한 구성은 아닙니다. 실제로 AMD 세잔 6코어 저전력 CPU에 비해서도 벤치마크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내장 그래픽 성능 역시 인텔이나 AMD 내장 GPU보다는 좀 낮지만 아직은 저전력 엔트리급 외장 GPU에 비해서도 한참 못 미치는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1이 탑재된 제품들을 직접 사용해보면 단순히 벤치마크 점수로는 표현할 수 없는 체감상 굉장히 빠른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건 M1 프로세서의 절대적인 성능이 엄청나다기보다는 모든 부품들이 하나의 칩에 통합되어 있는 SoC 설계, 그리고 프로세서의 잠재력을 최대로 활용하는 자체 OS의 메리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통합형 디자인이야말로 인텔이나 AMD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질 수 없는 애플만의 절대적인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특정한 전력으로 프로세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절대적인 파워는 정말 마법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분명한 한계가 있는데요. 애플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극단적으로 전력이 제한된 모바일 환경에서도 프로세서 효율을 최대로 이끌어내기 위한 최적화 경험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전력 대비 극단적인 성능 효율을 보여주는 M1 프로세서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M1은 역시 모바일 기기들의 최적화된 모습이었는데요. 맥북 프로의 배터리 시간은 현존 노트북 중 거의 최고 수준이고, 아이패드 프로는 기존 어떠한 타블릿에서도 보여주지 못했던 고성능 노트북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다만 맥 미니와 아이맥에서는 쿨링이나 전력 공급에서 훨씬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M1이 워낙 효율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고성능 데스크탑에서 기대할 만한 충분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즉 M1은 절대적으로 성능이 좋은 프로세서라기보다는 최적화에 의한 효율성이 뛰어난 프로세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최적화가 완벽하게 진행되지 않은 꽤 많은 프로그램들에서는 좀 아쉬운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뮤직 프로덕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로직 프로에서는 엑스퍼 세럼이나 NI 컨택 같은 서드파티 플러그인은 물론이고, 로직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알케미 같은 플러그인들도 8세대 인텔 CPU를 탑재하고 있는 2019 아이맥에 비해서도 많이 떨어지는 성능을 보여줬고, 다빈치 리졸브와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한 영상 편집 성능에서도 AMD 5500M GPU를 탑재한 맥북 프로 16인치에 비해서 특히 GPU 팩트가 많이 사용되는 프로젝트를 렌더링할 때 거의 2배가 넘게 낮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사실 전혀 이상할 건 없는 결과인데요. 맥북 프로 16인치는 CPU와 GPU가 최대 95W의 전력을 소모하는 반면에 맥북 에어에 내장된 M1 프로세서는 내장 CPU와 GPU를 합해도 최대 15W의 전력만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6배 가까운 전력 차이를 고려하면 당연할 수도 있는 결과입니다. 오히려 파이널컷 프로에서 맥북 프로 16인치와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만 떨어지는 성능을 보여주는 점이 더 대단한데요. 6분의 1밖에 안 되는 TDP를 생각하면 충분히 최적화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에서만큼은 M1의 전력 대비 성능 효율이 정말 경이적인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M1은 다시 한번
극단적으로 효율성이 뛰어난 프로세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애플 실리콘의 발전 방향에서도 물론 하드웨어적인 발전도 중요하지만 애플 그리고 서드파티 앱 메이커들이 어떻게 최적화를 해나가는지도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M1 후속 모델에 대한 다양한 루머도 공유되고 있는데요. 애플이 어렵게 디자인한 프로세서를 딱 한 번 쓰고 버릴 리도 없고 또 아직은 3나노 공정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높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올해 출시되는 제품에는 기존 M1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코어와 메모리 구성만 변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고효율 코어는 문자 그대로 효율을 위한 코어인 만큼 큰 변동이 없을 것 같고요. 고성능 코어를 2배로 늘리면서 GPU 코어 역시 수율에 따라 12코어와 16코어로 구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여기에 메모리 역시 최대 용량을 32기가로 올리면서 현재 사용 중인 LPDDR4X 메모리보다 전송 속도가 50% 더 빠른 LPDDR5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높아진 코어 수만큼이나 당연히 성능이 훨씬 좋아지겠지만 그만큼 M1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전력 대비 성능 효율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가 오히려 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과 같은 15W 이하의 최대 전력을 유지하면서 코어나 클럭 스피드를 늘릴 수 있다면야 당연히 최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최소한 10W 내외의 TDP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렇게 TDP가 증가하게 되면 지금 M1에 비해서 쿨링 시스템이나 배터리 용량 보강이 반드시 필요해지는데요. 특히 맥북 에어나 아이패드에서 어떻게 전력 소모를 현재 수준에 가깝게 유지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맥북 프로 16인치 같은 고성능 노트북 그리고 아이맥이나 맥미니 같은 데스크탑 사양에서는 쿨링이나 전력 사용이 훨씬 자유로운 만큼 고성능 12코어와 저전력 4코어를 조합한 16코어 CPU와 함께 최대 32코어 GPU가 탑재된 고사양 버전을 사용할 가능성도 충분한데요. 단순히 지금 상태에서 아무런 효율 향상 없이 그대로 코어를 늘린다고 가정하고 TDP를 계산해보면 고성능 코어는 4코어 13.5W의 3배인 약 40W, GPU는 8코어 4W의 4배인 약 16W, 거기에 저전력 코어나 컨트롤러가 사용하는 부가 전력을 더해도 여전히 총 60W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판매되고 있는 맥북 프로 16인치의 95W보다 훨씬 낮은 전력 소모로 M1보다 최소 2~3배 이상의 성능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M1의 CPU 성능은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웠지만 그에 비해서 GPU 성능이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16코어 GPU로는 사실 여전히 저전력 엔트리급 외장 GPU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소한 24코어 혹은 32코어 이상 구성으로 프로페셔널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M1 프로세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들과 함께 차세대 애플 실리콘의 방향에 대해 분석해봤는데요. 제 생각은 어디까지나 그냥 제 생각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이번 영상으로는 다 이야기하지 못했던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